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보청기가 이 실생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실생활에 뭐 차 안에서, 그리고 뭐 좀 길거리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식당에서, 이런 환경들에서, 실제적인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들리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난청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제가 사실 이렇게 동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 차가 이제 이렇게 뭐 자율주행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자율 주행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꼭 핸들을 안 잡아도 이렇게 그렇게 크게 그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연결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일단은 동영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찍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탔을 때 기본적인 소음적인 부분들, 뭐 여러가지 뭐 하이패스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자, 보통 자동차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그 옛날에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를 뭐 그래도 잘 만들기 때문에 외부적인 소음도 많이 차단되고, 요즘 뭐 자동차 자체가 좀 많이 또 좋아졌기 때문에 타이어라든지 여러가지 엔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외부적인 소리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많이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날씨가 조금 이제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들리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방 안에 있거나 아주 조용한 어떤 환경에서 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말을 알아듣는 거나 이렇게 말소리를 변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왜 힘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내부적인 소음이 좀 들어오긴 하더라도 충분히 대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외부 소음이 좀 들리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들리시잖아요. 그게 이제 청력이 정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난청이의 특징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소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말소리 크기가 한 60dB이라고 볼게요. 똑같은 말소리 크기가 60dB이고,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외부적인 소음의 소리가 60dB, 그러면은 거의 똑같잖아요. 말소리 크기랑 소음 소리가 똑같다고 해서 우리는 잘 들립니다. 거의 한 80~90% 넘게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외부 소음이 좀 더 커지게 되면은, 그쵸? 들어오는 소리가 한 70 정도 되게 되면은 소리를 알아듣는 게 어떨까요? 좀 더 어려워집니다. 네,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제가 라디오를 일단 껐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일단 한번 켜볼게요. 지금 라디오를 한번 제가 켜보면은, 자, 이런 라디오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는 얘기하는 게 거의 최대한 똑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안 들리는 상태보다는 지금 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음의 크기가 더 커졌고, 우리 귀가 인식을 하기에는 소음의 영향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아무래도 소리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기보다는 말소리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꺼볼게요, 다시. 자,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라디오가 들렸을 때랑 안 들렸을 때랑 차이가 있잖아요. 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 소음이 좀 들려지고 커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소리의 크기가 소리 크기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신호 대비 대 그 잡음 대비 비율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말소리가 우리 귀에 뇌로 전달되는 양의 에너지 장체가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소음의 크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알아듣는 부분이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보청기를 끼게 되면은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소음이 너무 심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 80%, 70%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 정도라고 하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 알아듣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보청기를 통해서 아주 이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하고 거의 같이 듣는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이 어디죠? 청력도를 보시면 20dB이죠. 20에서 30dB 정도가 아주 정상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보청기를 통해 우리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60dB, 70dB 정도 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보청기를 통해서 20에서 30dB까지 들리는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하고 듣는 정도는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라디오로 들었을 때 조금 말소리가 좀 덜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죠? 들리죠. 들립니다. 들리죠. 안 들리는 건 없잖아요. 잘 들리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은요 50% 미만으로 툭 떨어집니다. 50% 미만으로 말을 알아듣는 소리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난청인들은 이 소음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어르신들하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하고 이제 가는데 뭐 나들이 간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니 보청기를 낀 거예요. 껴서 이제 뭐 라디오 즐거운 라디오 듣는다고 해서 이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라디오 막 노래 소리 듣기도 하고 뭐 이제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어머니가 뒤에 앉아 계시고 또 이런 소음도 들리는 상태에서 어머니 뭐 식사 오늘 뭐 하러 가실까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떨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아들 딸들은 듣는데요, 청력이 정상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보청기를 꼈는데 아주 정상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는 해도 안 들립니다. 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다른 주변의 소음들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 차단을 하더라도요 조용한 방에서 얘기하는 소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무슨 내비게이션 소리도 들리고요, 주위에 있는 차에서 바깥에서 어찌됐든 들어오는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잡음의 영향을 우리 청력이 정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 난청자들은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디오 소리는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면 말소리나 여러가지 노래 소리나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창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똑같은 환경이고요. 자, 지금 이제 차 소리들이 꽤 많이 들어오죠. 제가 창문도 이렇게 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3분의 1 정도에서 한 4분의 1? 뭐 5분의 1 정도만 지금 열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저는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얘기하는 중에서 이런 잡소리나 이런 외부 소리가 들어오니까 어떻죠? 훨씬 더 알아듣는 게 어려우십니다. 자, 지금은 다 닫았고요.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외부 소음이 들어오면은 말을 알아듣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난청인들은 이 외부 소리, 특히 이런 샤 하는 소리나 이런 특정 짓지 않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는 훨씬 더 그 말소리를 인지하는데 인지적인 부분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소음 부분을 줄여야죠. 달리는 어떤 차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잘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로 좀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간단한 질문 정도적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길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대화들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에 조금 천천히 가는 환경에서 다른 데 이렇게 좀 주차를 하고 정차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청기를 선택할 때도 이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뭐 이런 어떤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보청기를 선택을 할 때 그냥 경제형 정도보다는 소음을 잡아주는 정도가 조금 더 괜찮은 중간급 이상 정도는 보청기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이런 환경에서 말소리를 조금 더 캐치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보청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어떤 환경이어야지만 이 난청자들이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길거리나 다른 환경에서 한번 더 제가 이렇게 보청기를 통해서 어떻게 난청자들이 듣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각 박사 박성일입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차 안에서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차 소음이 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게 있는데, 오늘은 길거리입니다. 지금은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뭐 바람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소리가 이제 들리는지, 이 정도 거리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핸드폰에 있는 이제 영상을 찍는 그 마이크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듣는 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차가 막 지나다니고 있고, 제가 소리를 보통 데시벨이 한 40데시벨이라고 하면요, 정확한 측정은 아니지만 지금 길거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한 60 정도로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은 청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어느 정도 한 중간 이상 정도로 볼륨을 설정을 해놨다면은 잘 그래도 어떤 말들인지 들리실 거거든요.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실내로 들어가서 똑같은 조건에서 소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제가 사무실 안으로 제 방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공간이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소음이 들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었을 때 그 정도 거리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밖에서 제가 얘기했던 소리 크기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게 소리의 강도라든지 이 부분을 데시벨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몇 데시벨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지만 대략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게 바깥에 있을 때 제가 이 정도로 얘기했던 소리고요. 바깥에 있을 때는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말소리 부분이 현저하게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내고 외부적인 소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소리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잘 들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소리를 이제 그냥 보통 소리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가 지금 이제 보통으로 대화하는 소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청력도 정상이고 소리가 크게 뭐 다른 외부적인 소음도 안 들리기 때문에 아마 잘 들리실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요, 얘기하는 소리가 일정하게 조금 크게 얘기를 하더라도 외부적인 소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소리는 들립니다. 바깥에 있을 때도 어떤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지는 않죠. 소리 부분이 들리긴 들리지만 외부적인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소리 명료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음 부분에 아, 오, 우 하는 어떤 모음적인 부분들은 에너지가 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소리는 좀 보존이 되는데, 시읒이나 지읒이나 이런 말을 알아듣는 자음적인 부분들이 에너지가 많이 약하면서 외부적인 소음에 의해서 많이 카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올라와서 우리 귀에 들려서 무슨 말인지를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인 소음이 있을 때는 말소리 명료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막 그렇게 심하게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외부적인 이제 다른 어떤 잡음들이 웅 이제 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차가 지나갈 때 어떤 소리가 특정하게 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런 환경에서 자 한번 볼게요. 소음을 측정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길거리 소음은 한번 70데시벨 정도 될 수 있습니다. 70데시벨. 그리고 이제 버스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 한 80데시벨까지 오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한 60 정도 데시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부적인 소음이 70이고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60이면은 60 마이너스 70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10이 되거든요. 신호 대 잡음 비율 자체가 그래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소음을 걸러주는 기능이 우리 뇌에, 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여전히 그래도 한 80% 정도는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구분이 된다는 뜻이고요. 정상적인 경우는 그렇지만 만약에요, 보청기를 착용을 한 경우에다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20데시벨 정도까지 든다고 봤을 때 보청기를 착용하고 20데시벨 정도까지 소리를 올렸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정상적인 사람이랑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이랑 소리를 듣는 정도는 똑같다고 봅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런 환경에서 자, 정상적인 경우는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소리를 80% 넘게 알아듣습니다. 자, 그런데 신경이 굉장히 괜찮으신 분, 신경이 한 8, 90% 정도 살아 계신 분들조차도 똑같은 그 조건에서 60데시벨로 하고 소음이 70으로 들어오면요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말을 알아듣는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유가 있는데, 보청기를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청력이 떨어지면서 감각 신경성이 이제 생기면서 소음을 차단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음 자체를 줄이는 거죠. 지금 거기서 아까 이제 길거리 바로 옆에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 만약에 소음을 줄이려고 하면은 약간은 조금 길거리에서 좀 떨어지게 되면은 소음이 조금 덜 들리겠죠. 그러면은 70이 아니라 65 혹은 뭐 60 정도로 소음을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 말하는 소리 60이랑 소음이 60 정도로 들렸으면 0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에서는 이제 데시벨, 우리가 말을 알아듣는 게 한 60%, 70% 사이 정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은 말소리가 제가 60이었는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말소리를 한 70 정도로 올리게 되면은 말 명료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력 손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난청자는 똑같은 보청기를 통해서 20까지 충분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력이 뭐 한 60dB 정도 되고 신경이 한 70, 80% 정도 살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소음을 한 1단계 정도 조절하는 거랑, 그리고 소음을 한 2단계, 3단계 정도로 더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그 보청기랑 들리는 정도가 조용한 환경에서랑 조금 시끄러운 환경에서랑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청기를 선택할 때는 조금은 내가 활동이 많고 길거리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조금 사용하는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은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더 높은 보청기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보청기를 선택하는 거 외에도 난청자가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난청자 또한 그런 환경에서 조금은 이제 피하거나 아니면 좀 조용한 환경에서 소리를 듣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좀 보호자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배려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좀 소음이 많은 곳에서 대화하는 걸 좀 자제를 하고 조금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소음을 등지고 아무래도 소음을 맛보는 것보다는 좀 등지고 얘기를 하게끔 그렇게 하면은 말소리 명료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난청자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작은 배려지만 조금 더 생각해서 하는 그 배려지만 그 부분이 이제 이 난청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소리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 격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